상큼하고 과즙이 풍부한 과일을 건강에 완벽한 간식이라고 생각하고 즐겼지만 예상치 못한 피로, 현기증 또는 균형 감각 상실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과일은 종종 다채로운 색상, 맛, 영양소로 가득 찬 자연의 선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일상적인 즐겨찾기 중 일부가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키거나 약물과 충돌하거나 심지어 신장에 해를 끼치는 등 우리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노년층이 피해야 할 8가지 위험한 과일과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하고 맛있는 대안을 공개합니다. 건강에 예기치 못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끝까지 시청하세요. 1. 스타프루트, 침묵의 신장 파괴자. 선명한 노란색과 독특한 별 모양 단면을 가진 스타프루트는 흔히 이국적인 진미로 여겨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스타프루트는 햇살 가득한 해변과 근심 없는 휴가를 떠올리게 하는 상쾌한 열대 과일입니다. 사람들은 망설임 없이 식료품점이나 농산물 직판대에서 스타프루트를 집어들고 독특한 모양과 아삭하고 과즙이 풍부한 질감에 이끌립니다. 하지만 이 매력적인 겉모습 아래에는 특히 60세 이상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는 이 과일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장기 중 하나인 신장을 조용히 파괴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를 겪습니다. 우리 몸의 여과 시스템 역할을 하는 신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이러한 저하는 적어도 당장은 극적인 경고 신호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긴 하루를 보낸 후 약간 더 피곤함을 느끼거나 발목이나 손이 가끔 붓거나 화장실에 가는 빈도가 변하는 것을 포미티디 리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의 일부로 치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신장 내부에서는 혈액에서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이러한 점진적인 저하는 너무 늦을 때까지 눈에 띄지 않아 스타프루트와 위험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섬뜩한 현실은 잠재적으로 수백만 명의 노인들이 진단받지 않은 채 신장 기능 저하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구체 여과율 GFR. 평가와 같은 특정 검사를 요청하지 않는 한 일상적인 건강 검진에서는 이를 발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이 약간이라도 손상된 사람들에게 스타프루트는 위험한 선택일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독입니다. 범인은 스타프루트에만 존재하는 카르복신이라는 자연 발생 신경 독소입니다. 신장 기능이 튼튼한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 카르복신은 거의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신장이 쉽게 걸러내어 눈에 띄지 않게 몸에서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신장이 약해진 노인들에게 이 독소는 쉽게 배출되지 않습니다. 대신 혈류에 축적되어 신경계를 조용히 침투할 수 있는 독성 축적물을 만듭니다. 영향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벼운 현기증이나 모호한 불안감으로 시작된 것이 빠르게 혼란, 메스꺼움 및 구토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근육떨림이나 완전한 발작을 경험합니다.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그 결과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혼수 상태, 돌이킬 수 없는 신경학적 손상, 심지어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의학 저널은 진단받지 않은 신장 문제가 있는 노인들에게 단 하나의 스타프루트 또는 작은 잔의 주스가 생명을 위협하는 증상을 유발한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위험은 예측 불가능성에 있습니다. 수년간 아무 문제 없이 스타프루트를 즐겼을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어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서 보이지 않는 문턱을 넘게 될 수 있습니다. 플로리다에 사는 72세 은퇴자 김철수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사는 김 씨는 건강한 생활 방식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는 설탕이 든 탄산음료와 기름진 패스트푸드를 피하고
대신 과일과 채소와 같은 신선하고 자연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슈퍼마켓을 둘러보던 중 스타프루트를 발견하고 약간의 변화를 주기 위해 식단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과일이 어떻게 해로울 수 있겠느냐며 현명하고 건강한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신장이 수십 년 동안의 마모로 인해 조용히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매일 신맛과 단맛을 음미했습니다. 일주일도 차에 되지 않아 김 씨는 미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대화 중에 기억력이 흐릿해지고 물건을 잡으려고 손을 뻗을 때 손이 약간 떨렸으며 이상한 안개가 그의 생각을 흐리게 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나이 탓으로 돌리고 사소한 불평처럼 느껴지는 것에 대해 의사를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조용한 오후, 그는 거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를 응급실로 급히 옮겼고 당황한 의사들은 일련의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스타프루트 독성이 그의 약해진 신장을 압도하여 신경학적 위기를 촉발한 것입니다. 혈액 검사 결과 카르복신 수치가 상승했고 추가 검사 결과 김 씨는 완전히 알지 못한 채 중등도의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 씨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 신장재단은 특히 신장 문제가 있는 노인들에게 스타프루트에 대한 명시적인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과일의 절반도 차이 안 되는 작은 양도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안전에서 치명적인 수준으로 기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정보는 건강에 좋은 간식으로 알려진 스타프루트의 명성에 가려져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진실을 강조합니다. 젊었을 때 우리에게 영양을 공급했던 것이 나이가 들면서 부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0대나 50대에는 스타프루트가 무해한 즐거움이었을지 모르지만 60대, 70대 이후에는 감수할 가치가 없는 도박입니다. 다행히 열대 과일의 풍미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더 안전한 대안이 풍부합니다. 배는 아삭하고 과즙이 풍부하며 은은한 단맛을 제공합니다. 용과는 독특한 핑크색 껍질과 얼룩덜룩한 과육으로 이국적인 매력을 선사합니다. 모두 독성 위험 없이 말입니다. 적당히 먹으면 망고나 파파야도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 휴가의 분위기를 선사합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신체의 변화하는 요구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신장은 수십 년 동안 여러분에게 잘 봉사해 왔습니다. 불필요한 위험에 빠뜨리지 마십시오. 스타프루트에 관해서는 완전히 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포도, 혈당 함정. 포도는 오랫동안 우리 식단에서 소중한 위치를 차지해 왔습니다. 자연의 완벽한 간식으로 여겨지는 포도는 한 입에 쏙 들어갈 만큼 작고 달콤함이 가득하며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헹구기만 하면 바로 즐길 수 있습니다. 따뜻한 오후에 시원하고 통통한 포도 한 줌을 먹거나 영화를 보는 밤에 커피 테이블에 올려놓거나 샐러드에 몇 알을 넣어 과즙이 풍부한 대조를 만드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수십 년 동안 포도는 항산화제와 비타민이 풍부한 건강하고 죄책감 없는 간식으로 판매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특히 당뇨병 전증 또는 연령 관련 혈당 민감도를 가진 노인들에게 이 작은 맛의 구체는 편리함보다 위험이 더 큰 속임수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이 설탕을 처리하는 방식에 피할 수 없는 변화가 생깁니다.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세포가 인슐린에 덜 반응하고 췌장이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60대나 70대가 되면 이전에는 혈당 문제가 없었던 사람들에게도 제2형 당뇨병의 전조인 인슐린 저항성이 점점 더 흔해집니다. 노인들에게 포도당의 급격한 증가는 사소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신경 손상과 시력 상실에서 뇌졸중 및 심장질환의 위험 증가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건강 문제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죄 없는 평판에도 불구하고 포도는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 범인입니다. 포도의 높은 혈당 지수, 음식이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 측정하는 척도는 포도가 혈류로 급격하고 강렬한 포도당 급증을 전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탕을 점진적으로 방출하는 사과나 배와 같은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과 달리 포도는 거의 저항 없이 거의 즉시 시스템을 범람시킵니다. 그 결과는 에너지 고조와 저하의 롤러코스터입니다. 한순간에는 활력이 넘치지만 다음 순간에는 나른하고 지쳐버립니다.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이러한 반복적인 급등은 피해를 줍니다. 시카고에 사는 68세 은퇴교사 박선희 씨에게 이 교훈은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단 것에 탐닉한 후 식단을 개선하기로 결심한 그녀는 오후 간식을 쿠키에서 붉은 포도 한 그릇으로 바꿨습니다. 가공된 설탕을 자연의 풍요로움으로 바꾸는 승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건강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며 과즙이 풍부한 포도의 아삭함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몇 주 안에 무언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날 아침에는 현기증이 나고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정고가 되면 압도적인 피로가 몰려와 몇 시간 동안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이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간식 습관과 연결하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정기 검진에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혈액 검사를 검토한 의사는 그녀의 안정적인 건강 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불규칙한 포도당 수치를 발견했습니다. 몇 가지 질문 끝에 박 씨는 매일 약 1컵 분량의 포도 루틴을 언급했습니다. 의사는 그 컵이 완화하는 섬유질이나 단백질 없이 사탕 1개와 거의 같은 양의 설탕 약 29억을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화로 인해 포도당을 관리하는데 이미 능숙하지 못한 박 씨에게 이것은 불안정성을 위한 레시피였습니다. 그녀의 건강한 전환은 그녀의 시스템에 조용히 스트레스를 주고 그녀를 당뇨병 전 단계로 더 가까이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더 넓은 추세를 반영합니다. 노인들은 종종 젊었을 때와 비교하여 신체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지 못한 채 포도와 같은 과일의 안전성을 과대평가합니다. 하지만 포도가 노년층에게 가하는 유일한 위험은 아닙니다. 놀랍게도 질식 위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삼킴 반사가 약해지고 침 생산량이 줄어들고 근육 협응력이 저하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간단한 간식을 의학적 응급 상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매끄럽고 미끄러운 껍질과 단단하고 둥근 모양을 가진 포도는 기관에 박히기에 완벽한 크기입니다. 미국 안전위원회는 지난 5년 동안 노인들 사이에서 포도와 관련된 질식 사고가 30% 증가했다고 보고합니다. 의치를 착용하거나 치아가 없거나 턱 힘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한 번의 잘못된 물기, 한 번의 부주의한 순간, 즐거운 간식이 숨막히는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일을 먹지 말라는 것을 의미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더 안전한 옵션이 그 갈망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루베리와 라즈베리는 비슷한 달콤하고 신맛이 나지만 설탕은 적고 섬유질은 많으며 씹고 삼키기 쉬운 더 부드러운 질감을 제공합니다. 포도를 꼭 먹어야 한다면 예방 조치를 취하세요. 질식 위험을 줄이려면 4등분으로 자르고 한 줌 가득한 양 대신 HCl 정도의 소량만 섭취하세요. 설탕 급증을 늦추려면 치즈 한 조각이나 견과류 몇 개와 같은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세요. 목표는 박탈이 아니라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통해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우아하게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습관에 집착하지 않고 신체의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도는 고전일 수 있지만 노인들에게는 드물게 즐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오렌지, 역류 유발인자,
오렌지는 오랫동안 영양학 분야에서 소중한 위치를 차지해 왔습니다. 활력과 건강의 생생한 상징으로 여겨지는 오렌지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종종 면역 체계를 위한 천연 부스터, 감기에 대한 만병통치약, 그리고 많은 가정에서 필수품으로 여겨집니다. 수많은 노인들에게 하루는 신선한 오렌지 주스를 짜거나 과즙이 풍부한 오렌지를 껍질을 벗기는 의식으로 시작됩니다. 수년간 그 효능에 대해 들어온 습관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밝은 감귤향이 부엌을 가득 채우며 에너지와 건강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이 건강한 평판 아래에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숨겨진 단점이 있습니다. 영양학적 찬세도 불구하고 오렌지는 노화된 신체에 조용히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소화 문제, 치아 손상, 심지어 약물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를 겪습니다. 특히 소화 시스템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섬세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하부 식도 괄약근 LES입니다. 위와 식도 사이에 위치한 근육 밸브인 LES는 젊을 때 위 내용물, 특히 부식성이 강한 산이 있어야 할 곳에 있도록 유지하는 신뢰할 수 있는 문지기처럼 기능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LES는 힘이 약해져 위산이 식도로 다시 올라오도록 약간 느슨해집니다. 산역류라고 알려진 이 역류는 가슴 쓰림, 목의 답답함, 심지어 입에 남는 신맛과 같은 익숙하지만 고통스러운 느낌을 동반합니다. 높은 산도를 가진 오렌지는 이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공범자 역할을 합니다. 무해한 과일이나 상쾌한 주스 한 잔이 순식간에 역류를 악화시키고 노인들이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그 결과는 일시적인 통증을 넘어섭니다. 수면 중에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야간 역류는 목이 타는 듯한 느낌이나 지속적인 기침으로 사람들을 잠에서 깨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쳐 이러한 반복적인 산 노출은 식도의 섬세한 내벽을 부식시켜 식도염이나 발의 식도와 같은 더 심각한 질환의 전조가 될 수 있습니다. 미네소타에 사는 73세 할머니 박순자 씨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녀는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매일 아침 오렌지 주스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밤에 누워있을 때 가슴에 쑤시는 듯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이루기가 어려워졌고 그녀는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곤 했습니다. 그녀는 제산제를 복용하고 베개를 더 쌓아 몸을 일으켜 세우고 심지어 디카페인 커피로 바꾸는 실험을 해봤지만 증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원인은 그녀가 의사를 정기적으로 방문했을 때 밝혀졌습니다. 의사는 오렌지를 포함한 감귤류 과일을 식단에서 제거하는 간단한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회의적이었지만 절박했던 박 씨는 의사의 제안을 따랐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가슴 쓰림이 가라앉고 수면이 개선되었으며 건강에 대한 새로운 통제력을 얻었습니다. 오렌지의 문제는 소화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높은 산도는 또 다른 취약한 부위인 치아에 은밀한 위협이 됩니다. 노화는 자연적으로 치아 범낭지를 얇게 만듭니다. 마모로부터 보호하는 단단한 바깥층인 범낭질이 약해지면 산성 공격에 훨씬 덜 견딜 수 있습니다. 오렌지는 통째로 먹든 주스로 마시든 치아를 구연산에 담가서 범낭질을 점차적으로 부식시키고 치아를 민감성, 변색 및 충치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이미 잇몸 퇴축이나 수십 년간의 치아 마모와 싸우고 있는 노인들에게 이것은 수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불편함을 유발하는 손상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약물 상호작용 문제가 있습니다. 덜 알려졌지만 중요한 위험입니다. 오렌지와 오렌지 주스는 50가지 이상의 흔히 처방되는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많은 노인들을 놀라게 하는 사실입니다. 혈압, 콜레스테롤 관리,
심지어 특정 한구울제와 같은 약물은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 정확한 흡수에 의존합니다. 오렌지와 자몽의 감귤류 화합물은 이 과정을 방해하여 약물의 효능을 감소시키거나 부작용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매일 약을 복용하는 사람에게 오렌지 주스 한 잔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치료 계획을 훼손하여 심장병이나 우울증으로부터 덜 보호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다행히 비타민C는 감귤류 과일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순한 맛과 아삭한 질감을 가진 붉은 피망은 오렌지보다 더 많은 비타민C를 제공하면서 산도가 높지 않습니다. 키위는 위와 치아에 더 부드러운 달콤하고 신맛이 나는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오렌지를 포기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진다면 작은 조정을 통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복에 먹는 것을 피하고 산도를 줄이기 위해 주스를 물로 희석하고 약물 복용 시간과 몇 시간 간격을 두고 섭취하세요. 이러한 조정은 박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흐르면서 소화기 건강, 치아 건강 및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산 아보카도, 숨겨진 지방 폭탄. 아보카도는 최근 몇 년 동안 슈퍼스타 지위를 얻었습니다. 건강식품계의 총화로 떠오르면서 크리미한 질감과 풍부하고 고소한 맛으로 수많은 팬을 확보했습니다. 영양사들은 아보카도가 심장에 좋은 단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하여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염증을 줄이며 심지어 뇌 건강을 지원하는 능력을 칭찬하여 현대 식단의 필수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으깬 아보카도를 얹은 토스트, 녹색 덩어리가 흩뿌려진 샐러드, 부드러운 반쪽이 섞인 스무디는 사려 깊은 식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보카도는 조심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덜 알려진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섭취하면 조용히 체중 증가에 기여하고 중요한 약물을 방해하고 심지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심각해집니다. 노화는 신진대사를 느리게 만듭니다. 이는 우리 몸이 칼로리를 처리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현실입니다. 한때 40대나 50대의 활동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했던 것이 이제 60대, 70대 이후에는 체중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의심할 여지 없이 영양가가 높지만 놀라울 정도로 칼로리가 높습니다. 중간 크기의 아보카도 한 개에는 약 240칼로리가 들어있으며 이는 한 끼 식사에 해당합니다. 에너지가 적게 필요한 일부 노인들에게 매일 아보카도 토스트를 먹거나 샐러드에 넉넉하게 넣는 습관이 몇 주와 몇 달에 걸쳐 어떻게 쌓일 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칼로리는 종종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점진적인 체중 증가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영향은 사소하지 않습니다. 여분의 체중은 노화된 관절에 부담을 주고 관절염을 악화시키고 심혈관 시스템에 부담을 주어 이동성과 활력을 약화시킵니다. 덴버에 사는 75세 은퇴자 김재현 씨는 힘든 방법으로 이 교훈을 얻었습니다. 식욕이 왕성했던 전직 건설 노동자였던 그는 건강에 좋다는 글을 읽은 후 일반적인 계란과 베이컨 아침 식사를 아보카도 토스트로 바꿨습니다. 맛있고 유행하며 심장에 더 좋다고 하니 승리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6개월 안에 그는 평소보다 무릎이 더 삐걱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때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계단 오르기는 느리고 신중한 노력이 되었습니다. 다음 검진에서 체중계는 50파운드 증가를 나타냈습니다. 이 체중은 조용히 관절 통증을 증폭시키고 체력을 고갈시키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아보카도 습관을 유력한 원인으로 지적하며 섭취량을 줄이도록 촉구했습니다. 마지못해 김 씨는 섭취량을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였습니다. 그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무릎이 가벼워지고 에너지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칼로리 외에도 아보카도는 영양 성분과 관련된 또 다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필수적인 영양소이지만 와파린과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는 노인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심장 질환이나 뇌졸중 예방을 위해 흔히 처방되는 이러한 약물은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고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작용합니다. 비타민 K를 너무 많이 섭취하면 이러한 약물의 효과를 상쇄하여 위험한 혈전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이나 고혈압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아보카도가 많은 식단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균형을 기울여 의료 관리를 더 까다롭고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아보카도에는 라텍스와 유사한 단백질이 들어있어 라텍스 과일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에게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덜 알려진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민감성은 종종 노년에 나타나 장갑이나 의료기구로 인한 라텍스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에게 아보카도가 안전한 슈퍼푸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놀라게 합니다. 증상은 입술이 따끔거리고 목이 가려운 것부터 시작하여 붓기나 호흡 곤란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드물게는 응급실 방문이 필요할 만큼 심각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건강한 지방이 이러한 함정과 함께 제공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채에 올리브 오일을 뿌리거나 아몬드나 호두를 소량 섭취하면 비슷한 이점, 단일 불포화 지방, 항산화제 및 풍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가 여전히 즐겨 찾는 음식이라면 절제가 중요합니다. 1회 제공량을 14개 또는 12개로 제한하고 일주일에 몇 번 섭취하면 장점을 유지하면서 단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도적인 작은 변화는 이동성, 심장 건강 및 편안함을 보호하여 노화가 싸움처럼 느껴지지 않고 우아한 진화처럼 느껴지도록 합니다. 수박, 체아의 균형 파괴자. 수박은 사실상 여름과 동의어입니다. 상쾌함과 향수를 구현하는 과일인 수박은 소풍, 바비큐 또는 더위로부터의 단순한 휴식을 위한 훌륭한 선택입니다. 노인들에게 수박은 종종 시원함을 유지하는 맛있는 방법이자 하루 종일 물을 마시는 것이 힘든 사람들을 위한 천연 수분 공급원이라는 두 가지 이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가볍고 아삭한 질감과 은은한 단맛을 가진 수박은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과일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노인들에게 이 사랑받는 간식은 조용히 신체의 섬세한 평형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놀랍고 때로는 심각한 건강 결과를 초래하는 방식으로 체액 수치와 혈당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선 설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수박은 9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어 칼로리가 적거나 혈당에 무해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수분 공급 외관 뒤에는 상당량의 천연 설탕이 숨겨져 있습니다. 단 2컵에 약 18기 들어 있습니다. 더욱이 수박은 혈당 지수가 높습니다. 이는 음식이 혈중 포도당 수치를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당을 혈류로 점진적으로 방출하는 섬유질이 풍부한 베리류나 사과와 같은 과일과 달리 수박은 설탕이 든 음료와 유사하게 작용하여 빠르고 강렬한 급증을 전달합니다. 당뇨병 전증 또는 연령 관련 인슐린 저항성을 관리하는 노인들에게 이것은 사소한 딸꾹질이 아닙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급증은 몇 시간 안에 현기증과 방향 감각 상실을 유발하고 오후 중반까지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경, 혈관, 심지어 시력까지 손상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해는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박이 천연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공 디저트 대신 건강한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2컵에는 영향력을 완화할 섬유질이 거의 없이 12온스 탄산음료 캔과 동일한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애리조나에 사는 65세 은퇴자 이철수는 더위를 식히기 위해 현관에 앉아 아이스티를 마시며 수박 조각을 베어 먹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현기증이 나거나 예상보다 피로감이 심해질 때까지 그것이 건전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혈당 불안정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일 수박을 먹는 습관은 피하고 싶은 진단으로 더 가까이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박의 문제는 혈당뿐만이 아닙니다. 수박의 높은 수분 함량은 천연 칼륨과 결합하여 신체의 체액 균형을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는 심장질환, 고혈압 또는 신장이 약한 노인들에게 더 큰 위험입니다. 수분 공급은 의심할 여지 없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특히 수박과 같이 칼륨이 풍부한 공급원에서 너무 많은 체액을 너무 빨리 섭취하면 노화된 시스템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40대보다 효율적으로 여과하지 못하는 신장은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할 수 있으며 고혈압으로 이미 지친 심장은 부담으로 인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다리, 손 또는 발목의 부종, 숨가쁨 및 혈압 또는 심장 부담의 위험한 증가가 발생합니다. 애리조나의 뜨거운 사막에 사는 78세 과부인 박영희 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수분을 유지하고 시원하게 지내기 위해 여름 필수품으로 수박에 의존했습니다. 더위를 피하는데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읽었기 때문에 매일 오후 넉넉한 조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그녀는 샌들이 꽉 끼는 것을 느꼈습니다. 발목이 빵처럼 부풀어 오르고 계단을 오르는 것이 전에는 없던 방식으로 숨가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날씨나 관절염이 심해져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딸에게 전화를 걸었고 딸은 의사 진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박 씨의 매일 수박을 먹는 습관이 그녀의 시스템을 체액과 칼륨으로 범람시켜 경미하고 진단받지 않은 심장 질환을 악화시킨 것입니다. 그녀의 몸은 체액을 보유하고 순환기에 위험한 압력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는 심혈관 또는 신장 문제가 있는 노인들이 음료뿐만 아니라 수박과 같이 수분이 풍부한 음식에서 체액 섭취량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작은 수박 1-4개와 같이 과도하게 많은 양을 한 번에 섭취하면 도움이 되는 것에서 해로운 것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신진대사가 느려지는 늦은 시간에 먹으면 밤새 체액 저류의 가능성이 높아져 아침에 붓고 나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박 씨의 의사는 수박을 완전히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엄격한 절제를 촉구했습니다. 한 번에 반 컵 이상 먹지 않고 설탕 급증을 완화하기 위해 한 줌의 아몬드와 같은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상쾌한 맛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이 조각을 넣은 물은 설탕이나 칼륨 과부하 없이 아삭하고 깨끗한 맛으로 수분을 공급합니다. 냉동 딸기나 블랙베리와 같은 베리류는 혈당에 더 부드럽고 섬유질이 풍부한 시원하고 달콤한 간식을 제공합니다. 스파클링 워터에 레몬이나 라임을 약간 넣으면 위험 없이 여름 분위기를 낼 수 있습니다. 수박을 먹고 싶다면 작게 유지하세요. 몇 입 크기의 큐브를 생각하고 균형 잡힌 간식과 함께 하루 중 일찍 즐기세요. 노화된 신체는 엄격한 규칙이 아닌 신중한 조절에 번성합니다. 수박에 대한 생각을 바꾸면 함정을 피할 뿐만 아니라 여름을 달콤하게 유지하는 활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스윗 파파야, 약물 방해자. 파파야는 특히 위장을 진정시키려는 노인들 사이에서 열대 슈퍼푸드로서 빛나는 평판을 얻었습니다. 밝은 주황색 과육에는 단백질을 분해하고 소화를 용이하게 하는 천연 효소인 파파인이 풍부합니다. 식후 팽만감이나 소화 불량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완벽한 해결책처럼 보입니다. 아침 식사 그릇에 썰어 넣거나 스무디에 갈아 넣거나 심지어 배탈에 대한 만병통치약으로 건강 블로그에서 추천하기도 합니다. 노인들에게 파파야는 맛도 좋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유익한 과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건강한 이미지 아래에는 덜 유쾌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파파야는 중요한 약물을 방해하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며 어떤 사람들에게는 소화를 나쁜 상태에서 더 나쁜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위험 신호는 파파야가 와파린과 같은 혈액 희석제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와파린은 많은 노인들이 뇌졸중, 심장마비 또는 혈전 형성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생명줄과 같은 약물입니다. 파파야는 음식을 소화할 뿐만 아니라 항근고제의 효과를 증폭시켜 혈액을 안전 수준 이상으로 묽게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내부 출혈, 자발적인 멍, 심지어 위험한 출혈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물을 복용하는 노인들은 종종 잎이 채소나 자몽을 피하는 등 엄격한 지침을 따르지만 파파야는 경고 목록에 거의 포함되지 않아 레이더망을 벗어납니다. 파파야는 혈액 희석제뿐만 아니라 당뇨병 약물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이나 경구 혈당, 강화제가 흡수되는 방식을 변경하여 예측할 수 없는 혈당 변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 시간은 너무 낮고 다음 시간은 너무 높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71세 김혜수는 평생 과일을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몇 년 전부터 죽을 먹은 후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파파야의 크리미한 질감에 매료되어 아침에 먹는 일과에 파파야를 추가했습니다. 그녀는 심장질환으로 와파린을 복용하고 경계선 당뇨병으로 메트포르민을 복용하는 등 건강에 부지런했습니다. 둘 다 의사가 신중하게 조정한 약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동안 그녀는 이상한 흔적을 포미티틸이 시작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자주색 멍이